자, 6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일차 강의에서 어제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유 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고유값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유값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그러한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렬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의 값이 무엇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해당 행렬의 고유 값들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고유값 관련된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A라고 하는 행렬의 트레이스가 무엇이라고요? 이 행렬의 대각 성분들의 합이에요. 그게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유 값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떠한 고유값들? 행렬 A의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특성이 왜 중요한지는 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어떠한 경우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행렬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의 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고유값들 구체적인 값을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 고유값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행렬, 여기서 이제 A라고 표현이 되는 행렬인데 해당 행렬이 갖는 여러 개의 고유값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의 값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고유값들을 곱하기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값들의 곱하기가 0이 되고 이 첫 번째 고유값의 특성에 따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행렬의 무엇도 0이 된다? 행렬식도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행렬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행렬은 풀 랭크 행렬이 아니다. 해당 행렬은 싱귤러 행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벡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특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행렬이 대칭 행렬인 경우에, 즉 어떠한 행렬과 해당 행렬의 전체 행렬이 동일한 경우, 즉 행과 열을 바꿔도 행렬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인 경우에 이 A 행렬이 갖는 고유 벡터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해당 고유 벡터들의 90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 벡터들을 우리가 오쏘고날 벡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일단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행렬 분해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행렬 분해는 별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떠한 행렬이 있으면 그 하나의 행렬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행렬의 곱하기로 표현하는 것을 행렬 분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행렬을 여러 개의 행렬로 분해 혹은 쪼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B하고 C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행렬 A가 B라고 하는 또 다른 행렬과 C라고 하는 또 다른 행렬로 분해가 되었다. 혹은 쪼개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행렬을 서로 다른
여러 개, 지금은 2개지만 뭐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행렬들의 곱하기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 분해라고 얘기한다. 영어로는 matrix decomposition 혹은 matrix factoriz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행렬 분해를 왜 사용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립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주요한 2가지 이유가 무엇이 되냐면 첫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행렬 분해를 배우고 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먼저 그 이유를 언급을 하자면 어떠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특정한 행렬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라고 할게요. 얘를 뭐 n번 곱해요. 그래서 A의 n승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 n번 곱하게 되면 계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얘를 그냥 n번 곱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행렬을 그대로 사용해서 n번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일단 행렬 분해 방법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몇 개의 행렬들의 곱하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그렇게 분해가 된 서로 다른 행렬들 정보를 이용해서 A를 n번 곱하게 되면 분해를 하지 않고 n번 곱하기를 수행했을 때보다 계산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고유 행렬 분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서도 행렬 분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추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비슷한 사용자를 찾아서 다른 비슷한 사용자가 구매한 제품들을 추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자가 이미 구매를 해서 좋은 평을 남긴 제품 혹은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혹은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서 걔네들을 추천해 주는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추천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이 주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행렬 분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렬 분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천 시스템 관련된 수업은 봄학기나 여름학기에는 없고 가을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의 이밀 교수님께서 추천 시스템 수업을 가을 학기에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아니면 그 수업에서도 행렬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렬 분해가 추천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그 다음 시간이었나? 어쨌든 간에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텍스트 분석 방법 중에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픽 모델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문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서는 보통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관측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토픽 모델링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각각의 관측치, 즉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해당 문서가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토픽 모델링이 되는데 토픽 모델링 방법은 크게 이제 행렬 기반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확률 기반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 기반의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LSA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Latent Semantic Analysis라는 방법이 있고 확률 기반의 방법, 정확하게 말하면 베이지안 확률이에요. 베이지안 확률을 토대로 하는 방법이 LDA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Latent Directly Alloc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인 거고 얘는 Latent Semantic Analysis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행렬 기반이고 얘가 어떠한 특정한 행렬 분해 방법 을 사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픽 모델링과 같은 어떤 텍스트 분석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행렬 분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화 같은 경우에도 행렬 분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도 행렬 분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렬 분해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자, 행렬 분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어떠한 행렬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행렬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5가지를 제가 나열을 해 놓았는데 첫 번째를 보면 LU 분해, LU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QR decomposition, 세 번째가 NMF, 얘는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의 약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유분해, 우리말로 이제 고유분해라고 하는 eigen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기도 하냐면 eigen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행렬 분해의 방법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특이값 분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주요한 그 분해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기계학습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서 주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행렬 분해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 그 진하게 표현이 된 볼드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고유 분해 방법과 특이값 분해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어떠한 방법으로 행렬 분해가 이루어지는지 무엇인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간략하게 무엇인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고유 분해랑 그 다음에 특이값 분해 줄여서 SVD라고 하는데 SVD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U 분해를 먼저 보면 LU 분해는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행렬이 있으면 해당 행렬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렬의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가 여기에 이제 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행렬이 되고 여기 U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행렬이 또 다른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과 U로 표현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어떠한 A라고 하는 행렬을 분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에요? LU 분해 방법이에요. 여기서 L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래 삼각 행렬. 그래서 얘를 lower triangle matrix라고 표현을 하고요. U는 위 삼각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upper triangle matrix가 돼요. 그래서 이 L은 lower triangle matrix의 이 L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U라고 하는 것은 upper triangle matrix에서 이 U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A가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LU 분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걔를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L이 되고 얘가 U가 되는 거죠. 삼각행렬이 무엇이냐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0이 존재하는 행렬은 아래 삼각행렬, 영어로는 lower triangle matrix가 되는 거고 반대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행렬을 위 삼각행렬 혹은 upper triangle matri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이렇게 lower triangle matrix와 그 다음에 upper triangle matrix의 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분해하는 방법이 LU 분해 방법이다. 별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QR 분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행렬, A라고 하는 행렬인데 얘는 정사각 행렬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각 행렬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LU 분해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각 행렬, 여기서 이제 A라고 표현이 된 건데 얘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의 행렬이 Q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렬이 R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Q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M 곱하기 N 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경우에 Q는 어떠한 행렬이 되냐면 M 곱하기 M의 오소고날 행렬이 됩니다. 오소고날 행렬이 무엇이냐면 각행 아니라 행이라고 해도 되지만 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열이 모두 선형 독립이고 그리고 각 열들이 하나의 벡터를 의미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각 열들에 해당하는 벡터 간의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 행렬을 우리가 오소고날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90도를 이루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행렬을 오소고날 행렬이라고 합니다. 오소고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Q라고 하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열들이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 행렬, 즉 오소고날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R은 무엇이냐면 LU 분해에서 사용을 했던 U에 해당하는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N에 해당하는 upper triangle matri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렬을 Q라고 하는 행렬과 그래서 Q라고 하는 행렬은 각 열들이 서로 수직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행렬을 이용해서 R이라고 하는 행렬은 뭐예요? upper triangle matri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아래에 있는 원소들의 값이 0인 행렬이 여기서 이제 R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Q하고 R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행렬의 곱하기로 어떠한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을 QR 분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적어도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행렬 분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NMF.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non negative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n 두 개를 다 사용해서 nn, mf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행렬 A가 있는 경우에 얘를 이제 B하고 C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렬의 곱하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NF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기 이 식에 나와 있는 A, B, C 세 개의 행렬 모두 넌 네거티브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넌 네거티브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원소가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C라고 하는 행렬도 마찬가지인데 각 해당 행렬들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값이 음수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행렬을 넌 네거티브 행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넌 네거티브 행렬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또 다른 넌 네거티브 행렬을 가지고 분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NMF라고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LU 분해 방법과 그 다음에 QR 분해 방법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NM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어떠한 분해 방법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사용이 된 논문이나 블로그 내용 전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LU, QR, 그 다음에 NMF라고 하는 행렬 분해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 행렬 분해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행렬 분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전체 5가지의 행렬 분해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행렬 분해 방법은 디테일한 내용까지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고유 분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기계학습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